안녕하십니까. 농업전망 2024 제3부 3분과 과일과채 임산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명은입니다. 본 분과에서는 과일과채 임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을 다룰 예정입니다. 3개의 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원태 전문위원께서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원태입니다. 저는 오늘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과일 산업의 동향,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그리고 지난해 과일 수급 동향, 그리고 이제 올해의 과일류의 수급 전망, 그리고 2033년까지 미래 10년간의 전망치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일 산업 동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재배 면적은 2017년까지 연평균 1%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만 2018년 이후에 고령화, 그리고 이제 노동력 부족, 그리고 이제 고목화에 달한 이제 폐원 등의 영향으로 재배 면적이 연평균 1%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일류는 저희가 관측하고 있는 6개 과일을 저희는 6대 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과배, 감귤, 복숭아, 포도, 단감과 같은 6대 과일의 재배 면적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블루베리와 같은 이제 기타 과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일 재배 면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 경지 재배 면적의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과일류가 차지하는 과일 재배 면적 비중은 2022년도에 10.6%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다음 과일 생산액입니다. 아직 2023년 생산액이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생산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농업 생산액 57조 9천억 가운데 과일은 약 한 10% 정도인 5조 7천억 원 정도의 그 생산액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게 되면 사과와 포도, 감귤이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포도의 그 생산액 비중은 샤인머스켓, 단가가 높은 샤인머스켓의 이제 그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년에 비해서 약 한 22% 증가하는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1인당 소비 동향입니다. 과일의 연간 1인당 소비량은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60kg대를 유지를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2018년 이후부터는 이제 과일 소비량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계속 이제 50kg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6대 과일의 소비량이 36.4kg, 수입 과일이 12.6kg 소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 수급 동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우리 그 과일 농가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해였던 것으로 다들 인식을 하시고 계시겠죠. 먼저 사과와 배 재배 면적은 유목 면적이 증가했습니다만 이제 성목 면적이 좀 감소하면서 사과는 전년 대비 2% 정도 감소했고 배는 전년 대비 1% 정도 재배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생산량을 보면 작년에는 개화기 꽃이 핀 이후에 저온 피해가 너무 크게 나타나면서 삽과수가 크게 감소했고요. 특히나 사과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를 앞두고 탄저병이 좀 굉장히 좀 크게 확산하면서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정도 감소를 했고요. 배 역시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서 2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감귤입니다. 감귤은 유목 면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 고령화라든지 고목화로 인한 폐원 등으로 성목 면적이 감소하면서 재배 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노지원주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서 약간 좀 감소, 그러니까 열과 피해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약간 좀 감소를 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온주와 완감류의 생산량 증가로 전체적인 감귤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서 1% 증가했습니다.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이제 그 유목 면적이 좀 증가를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성목 면적이 감소하면서 전체 재배 면적은 전년에 비해서 1% 감소하였고요. 역시 그 개화기 저온 피해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낙과와 병 발생이 증가를 하면서 생산량 역시 전년 대비 1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포도입니다. 포도는 계속적인 이제 그 신규 식재가 감소하면서 유목 면적은 좀 감소했습니다만 이제 샤인머스켓 그동안에 계속 심어왔던 샤인머스켓의 성목화가 진행되면서 성목 면적은 전년에 비해서 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그 전체 포도 재배 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요. 다만 포도 역시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그 수정 불량 그리고 여름철에 가진 비 그리고 이제 고온이 찾아오면서 계속 병이 좀 많이 확산하였고요. 따라서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서 약간 2% 정도 감소했습니다. 다음 단감입니다. 단감도 태추동 이제 그 국내 육성 품종의 이제 신규 식재가 증가하면서 유목 면적은 증가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그 경사지에 주로 재배하는 품목 특성상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따른 성목 면적 감소로 재배 면적이 전년에 비해서 약 3%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단감 역시도 저온으로 착가수가 감소하였고요. 특히나 이제 수확기에 단감의 탄저병이 매우 크게 좀 심하게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서 32%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입 과일입니다. 국내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면서 정부에서 이제 그 긴급 할당 관세를 추진을 하였고요. 또한 그 수입 과일의 그 수입국 다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 그 수입 과일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서 2%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듯이 석류와 체리 등의 이제 그 수입량이 전년에 비해서 5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수라미 가격 동향입니다. 사과와 배 모두 그 생산량의 30% 가까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도매 가격이 전년에 비해서 이것은 이제 실질 가격인데요. 전년에 비해서 사과는 58%, 배는 38%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부 수급 안정 대책 추진에 따라서 가격의 소매 가격의 상승폭은 도매 가격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긴 합니다. 다음 감귤입니다. 하우스 원주 같은 경우에는 반입량이 좀 감소를 했었고요. 또 이제 대체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복숭아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년에 비해서 가격이 약 한 8% 상승했고요. 노지 원주는 생산량이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사과와 바이오의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저렴한 감귤로 수요가 대체되면서 가격 역시 전년에 비해서 1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망감류입니다. 망감류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해서 전년에 비해서 가격이 10% 이상 상승했고요. 특히나 이제 천혜향 같은 경우 최근 이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약 한 31% 가격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를 했기 때문에요. 가격이 유목에는 29% 그리고 천독에는 전년에 비해서 41% 가격이 높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포도입니다. 포도는 품종별로 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으로의 면적 전환이 일어났던 캠벨과 거붕은 전년 대비 반입량이 감소했고요. 샤인머스켓 그리고 이제 델라웨어는 전년에 비해서 반입량이 증가했습니다. 반입량이 감소한 캠베럴리와 거붕은 전년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했고요. 반입량이 증가한 샤인머스켓은 전년에 비해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델라웨어는 이제 5월 초 이제 처음 출하되는 포도이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높게 유지가 되고요. 따라서 반입량이 증가했음에도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음 단감입니다. 단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반입량이 전년에 비해서 33% 감소했고요. 가격은 전년에 비해서 69% 매우 높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다음 수출 영향 간략해 보겠습니다. 배 수출량은 국내 배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이 자료는 지금 12월까지 집계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23%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음 단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적항부진으로 전년에 비해서 단감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수출량은 74%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만 수출국별 비중을 보게 되면 2020년에는 말레이시아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만 죄송합니다. 2023년에는 필리핀의 비중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소비 동향 보겠습니다. 국내 육성 품종에 대해서 소비자들께 이제 인지도를 여쭤봤습니다. 가장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제 그 노란 사과 황옥이고요. 그리고 아리수, 루비에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를 구매한 경험을 보면 황옥, 아리수가 이제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향후 구매 의향은 모두 50% 가까이 국내 육성 품종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육성 품종에 대한 어떤 그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귤입니다. 감귤을 소비할 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속성을 봤을 때는 신맛과 단맛의 조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크기는 M과 정도, 그 가운데 좀 크기죠. 그리고 포장 단위는 2kg 이하 소포장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포도 그 요인별을 보게 되면 포도는 신맛과 단맛보다는 단맛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크기는 너무 크지 않은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포도를 좀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포도 그 포장 단위 역시 1kg에서 3kg 소포장을 좀 선호하고 있었고요. 포도의 색깔은 적색계보다는 청록색계, 청록색계 포도를 좀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속성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올해에도 이제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껍질째 씹는 그런 샤인머스켓의 특성이 아직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 따라서 이 샤인머스켓은 이제 품질 관리가 굉장히 앞으로도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이제 수입 과일이 다양한 게 좀 소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제 냉동 과일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 과일의 구매 경험을 여쭤봤을 때에는 블루베리와 망고의 경험이 가장 높고요. 주로 그 냉동 과일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저장이 용이하다, 두 번째로는 가공해서 갈아서 주스로 마시거나 이런 가공해서 섭취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그 요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수급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입니다. 사과는 계속해서 유목 면적이 증가하지만 성목 면적이 감소하면서 2024년 사과 재배 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34,800헥타르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품종별로 보게 되면 후지 계열, 그리고 홍로, 양광 등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그 품종의 재배 면적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에 가몽이라든지 시나노골드와 같은 신규 품종들의 재배 면적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배입니다. 배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육성 품종의 이제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유목 면적은 증가하지만 성목 면적이 계속 감소하면서 2024년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한 9,430헥타르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 원앙 등 이제 전통 일반적인 이런 품종의 면적은 감소하는 반면에 신화라든지 황금과 같은 국내 육성 품종의 재배 면적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귤입니다. 감귤은 유라조생과 같은 이제 극조생 품종으로 계속 품종 전환이 일어나면서 유목 면적이 전년에 비해서 한 8% 좀 크게 증가를 하겠습니다만, 이 노지 온주의 폐원과 망감류로 전환 등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성목 면적이 감소하면서 2024년 재배 면적은 전년에 비해서 3% 감소한 21,600헥타르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품종별로도 보게 되면 노지 온주와 월동 온주는 하우스 온주 또는 이제 망감류로 전환이 되고요. 망감류 내에서는 한라봉과 레드양의 재배 면적이 좀 감소하는 반면에 천혜향이라든지 황금향, 그리고 이제 기타 카라향 등 기타 망감류 재배 면적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역시 샤인머스켓에서 천도계 복숭아로 좀 전환이 일어나면서 유목 면적이 전년에 비해서 2% 정도 증가하겠습니다만,
이제 고령화 폐원 등에 의해서 성목 면적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2023년 복숭아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한 19,800헥타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품종별로 보게 되면 이제 중만 생종 위주로 이제 출하가 재배가 이루어지는 유목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뭐 병해라든지 충해 등의 어떤 영향으로 면적이 계속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신비라든지 일단 그 천조개 계열의 재배 면적 이런 부분 재배 면적은 전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도입니다. 포도는 그 샤인머스켓의 성목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신규로 이제 그 신규 식재는 이제 계속 감소하면서 이제 유목 면적은 감소하지만 샤인머스켓 성목화에 의해서 이제 성목 면적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재배 면적은 전년에 비해서 1% 정도 감소한 14,500헥타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품종별로 보게 되면 금년도 가격이 좋았던 거봉류 그리고 델라웨어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기타 품종의 재배 면적은 증가하는 반면에 그동안 계속 재배 면적 증가세를 보여왔던 샤인머스켓은 최근 한 3년 정도 이 가격이 예상보다 좀 기대치보다 낮게가 유지가 되면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약 한 4% 정도 감소. 그동안 이제 그 샤인머스켓의 재배 면적이 감소로 전환될 거라는 게 올해 이제 포도 산업의 어떤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감입니다. 단감도 역시 뭐 태추와 같은 신규 품종의 식재가 증가하면서 유목 면적이 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경사지에 따른 어떤 고령화라든지 인력 부족 등에 의해서 성목이 감소하면서 전체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9,000헥타 정도로 전망됩니다. 품종별로 보게 되면 뭐 부유와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품질과 아니면 그 재배상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서촌조색의 면적은 감소하는 반면에 태추, 그다음에 기타 품종 등 국내 육성 품종의 어떤 그 재배 의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수입과일입니다. 수입과일은 2024년도에는 뭐 열대과일, 감귤류, 기타 과일류는 그 전년 대비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포도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샤인머스켓으로 이제 청포도 수비가 좀 대체되면서 전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033년까지의 중장기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입니다. 사과는 유목 면적도 감소하고 고령화에 의해서 성목 면적도 감소하면서 전체 재배 면적이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따라서 2033년에는 3만 1,000헥타 수준까지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재배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단수가 이제 증가하면서 연평균 생산량은 0.4% 정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2033년에는 48만 5천 톤 내외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배입니다. 배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유목 면적과 성목 면적이 모두 감소하면서 재배 면적 감소가 연평균 1% 정도 이루어지고요. 따라서 2033년에는 8,500헥타 내외까지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 생산량 역시 2033년에는 19만 4천 톤으로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귤입니다. 감귤 같은 경우에는 고목갱신이라든지 품종 전환에 의해서 유목 면적은 소폭 증가를 하겠습니다만 성목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감귤 재배 면적 역시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2033년에는 2만 1,000헥타 수준까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귤 생산량은 연평균 0.4% 감소하면서 2033년에는 60만 톤 이하인 58만 4천 톤까지 생산량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역시 유목 면적이 감소를 하고 역시 이제 그 기후 변화 이후에 의한 그 폐원들이 많이 계속 이어지면서 2033년까지 연평균 1%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요. 따라서 2033년에는 18,600헥타 정도까지 면적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제 계속 그 재배 기술이 좀 발달하면서 생산량은 2033년에 18만 2천 톤으로 연평균 2%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도입니다. 포도는 다른 품목과는 다르게 일단 샤인머스켓의 성목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샤인머스켓의 이제 그 생산량 증가 효과로 인해서 2026년까지는 생산량이 소폭 증가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샤인머스켓의 재배 면적이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다시 또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재배 면적은 연평균 1% 감소하여서 2033년에는 13,000헥타르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감입니다. 단감은 이 주로 이제 경사지에 재배하는 특성들 때문에 신규 조원도 감소하고 있고 또 이제 고령화에 의해서 이제 폐원이 늘면서 재배 면적이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2033년에는 8,100헥타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량 역시 연평균 1% 감소하여서 2033년에는 9만 톤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입과일입니다. 수입과일은 열대과일과 포도 는 연평균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타 과일은 연평균 3%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귤류는 오렌지에 대한 수요가 망감류로 대체되면서 연평균 1% 정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렇게 간략하게 발표를 마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해드리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성철 전문연구원께서 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신성철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채류, 그러니까 오이, 호박, 파프리카, 풋고추, 그리고 토마토, 딸기, 수박, 참외 이렇게 8개의 품목에 대해 품목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채류는 이렇게 품목도 많고 그리고 품목 안에 다양한 품종이 이루어져 있어서 말씀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요한 변화나 중요한 특징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품목별 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번 그 과채류 산업 전반적인 상황을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과채류 재배 면적은 2000년 약 7만 4천 헥타르에서 최근에 4만 5천 헥타르까지 연평균 2%씩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농업 경지 면적에서 그 과채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약 4%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3%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재배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생산량도 연평균 1%씩 감소하여 최근에 190만 톤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배 면적이 연평균 2%씩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배 기술의 발달과 그다음에 다수학 신품종의 개발 등으로 생산량 감소폭은 재배 면적 감소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럼 한번 생산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 과채류 생산액은 약 5조 9천억 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채류 재배 면적이 농업 경지 면적에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에 불과하지만 생산액은 10%나 차지하고 있어 그래도 과채류가 다른 품목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부가가치는 좀 높은 것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과채류 품목별로 살펴보면은 딸기가 약 1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는 토마토, 수박, 참외 순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각 품목별로 생산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채소 과채류입니다. 채소 과채류 중에 오이, 호박, 파프리카는 2010년 후반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오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과채류 품목 중에 소득이 가장 높아서 농가의 재배 의향이 좀 높았고요. 그리고 호박 같은 경우는 노동 투입 시간이 적게 들어가는 등 좀 재배에 어느 정도 수월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많이 재배를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이제 시설 지원 사업 등으로 인해서 재배 면적이 2010년 후반대까지 쭉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 수급이 원활해지지 못하자 그 이후에 좀 재배 면적이 감소하였고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풋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배 농가가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번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뭐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노지 재배가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원 지역에서요. 좀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출할 여름철에 하는데 최근 여름철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재배 면적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재배 면적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박 같은 경우는 제주 지역에서 과거에 호박을 많이 재배하지 않았는데 이제 월동치에서 후작으로 이제 노지 단호박이 재배가 시작되면서 제주도가 이제 그 전체 호박 재배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과일 과철입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비가 증가하고 이제 뭐 시설 지원 사업 등이 이제 이루어짐에 따라서 2014년에 7,000헥타르까지 증가하였는데요. 이후에 이제 다시 재배 면적은 감소세를 나타냈고 이제 최근에는 5,800헥타르 수준에서 이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박과 딸기는 재배 농가가 이제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배 농가가 고령화도 되어 있고 또 최근에 수박 소비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재배 면적 감소폭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참외입니다. 뭐 참외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경북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그 경북 지역에 있는 참외 주산지에서 이제 뭐 참외 주산지 재배 농가가 뭐 샤인머스켓 등 타 작목으로 이제 그 작목 전환을 하면서 2010년 후반대까지 재배 면적이 빠르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다시 참외로 작목 전환을 하면서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품목별 가격과 가격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이입니다. 그 백다다기 오이 같은 경우는 그 반입량이 약 9만 톤 수준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격은 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취총 오이는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체 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오이 중에 백다다기 오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과거 대비 약 19% 포인트 증가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의 2023년 백다다기 오이의 2023년 가격을 보면은 반입량이 증가하였음에도 가격도 같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 내 소비뿐만 아니라 음식점들과 같은 이 외식업체에서도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농업관측센터에서 이제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제 오이 소비량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2023년에 오이 소비량이 뭐 코로나 시기 때나 코로나 이전 시기 때보다도 더 많이 소비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2023년에 오이 소비가 원활해짐에 따라서 시장의 반입량이 증가하였음에도 가격은 높게 형성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호박입니다. 뭐 호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호박의 그 품종별 반입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은 애호박의 반입 비중이 이제 과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애호박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 내에서 이제 요리로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재배 농가에서 이제 애호박으로도 이제 품종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애호박이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풋고추입니다. 예, 청양의 풋고추와 오이맛고추 모두 반입량이 조금씩 증가함에도 가격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제 품종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은 과거 대비 최근에 청양계 풋고추와 오이맛고추의 그 반입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일반 고추의 반입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청양계 고추와 오이맛 고추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뭐 가정 내에서 생식으로 소비를 하든 뭐 이제 찌개나 뭐 국에 요리용으로도 사용하든 하면서 청양계 풋고추와 오이맛 고추의 이제 선호가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뭐 일반 풋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농가에서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력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반 풋고추에서 청양계나 오이맛으로의 품종 전환으로 이루어져서 시장의 반입 비중이 이제 오이맛과 청양계 풋고추의 반입 비중이 더욱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파프리카입니다. 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반입량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반입량의 증감에 따라 가격은 일정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품종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은 과거 대비 이제 최근에 빨간 파프리카와 노랑 파프리카의 반입 비중은 더욱더 증가하는 반면 이제 오렌지 파프리카의 반입 비중은 거의 없어질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 빨간 파프리카와 노랑 파프리카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오렌지 파프리카보다도 더 높고요. 그리고
그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이 빨간 파프리카와 노란 파프리카가 오렌지 파프리카보다 수확량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이제 그 오렌지 파프리카를 줄여가면서 시장 내에서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먼저 토마토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은 과거나 현재나 일반 토마토의 반입 비중이 65%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대추형 방울토마토보다는 원형 방울토마토의 반입 비중이 높았는데요. 최근에는 원형 방울토마토의 반입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반입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일반 토마토 같은 경우는 뭐 반입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도 이제 등락을 반복하는데요. 2023년 같은 경우는 반입량이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여름철 이후에 과일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됨에 따라서 이 토마토로의 대체 소비가 이루어져서 반입량이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가격이 굉장히 높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소비자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많은 농가에서 이제 원형 방울토마토에서 대추형 방울토마토로의 이제 품종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이제 반입 비중 자체도 원형 방울토마토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딸기입니다. 뭐 딸기도 이제 반입량이 이제 크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부터 이제 그 길게 보면은 과거보다도 지금 이제 반입량이 증가하였음에도 가격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딸기 역시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품종별로 살펴보면은 여전히 서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 서량의 비중이 이제 소폭 감소하면서 뭐 이제 기타로 포함되어 있는 신품종들, 예를 들어 뭐 킹스베리나 비타베리, 그리고 이제 금실 같은 품종들의 반입 비중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선 소비자들이 이런 그 킹스베리나 뭐 비타베리 같은 신품종들에 대한 수요도 높고요. 그리고 뭐 금실 같은 신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위주로 개발된 품종이긴 하지만 이제 국내 시장으로도의 출하도 가능하면서 농가에서도 이제 그런 신품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품종 중에 이 신품종의 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량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뭐 병해에 강하고 그리고 수확량이 많은 이런 특성들 때문에 농가에서는 여전히 서량을 아직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수박입니다. 수박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이 그렇게 크게 감소함에 따라 반입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렇게 반입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2023년 같은 경우는 수박의 반입량이 증가하였음에도 가격도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뭐 여름철 대표 품목 중에 하나인 수박도 그 여름철 이후에 과일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됨에 따라 수박으로의 대체 소비가 일어나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참외 같은 경우는 반입량이 뭐 일정 수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가격은 이제 어느 그 반입량 등락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뭐 2023년 같은 경우는 2023년 참외 작황이 좋지 못해서 반입량이 줄어듦에 따라 가격은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또 그동안에 어떤 소비자 특성 변화가 있는지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박 크기 선호도는 대가형이 가장 많고 중가형이 그 두 번째로 나타나는데요. 이 응답자들을 1인 가구와 그다음에 뭐 가구 원수가 2, 3인 이상인 가구로 나눠봤을 때 뭐 2인 이상인 가구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가형의 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에서는 대가형 선호보다는 중가형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조각 수박에 대한 선호도도 이제 뭐 과거보다 이제 13% 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수박 한 통을 다 구매해서 이제 소비하기엔 수박이 너무 크고요, 양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먹고 나서 뭐 이제 뒤처리하기도 이제 조각 수박이 더 이제 간편하기 때문에 이제 조각 수박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참외 같은 경우는 참외 구매 형태는 뭐 이제 1.5에서 3kg짜리 봉지로 구매하는 형태가 가장 높긴 하지만 과거 대비 이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낱개로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원하는 그 양만큼을 구입한다는 비중이 과거 조사보다는 큰 비중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35%나 35%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수박도 이제 대과용 그 큰 수박을 하나를 다 사서 이제 소비하기보다는 뭐 조각 수박이나 아니면 좀 작은 수박, 뭐 참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5kg에서 3kg짜리 봉지를 하나 구매하기보다는 뭐 이제 낱개로 구입하는 등 이러한 비중들이 이제 향후에도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딸기인데요. 뭐 이제 딸기의 그 품종을 구분하면서 이제 구매하는 그 소비자를 한번 조사해봤을 때, 뭐 이제 과거 대비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구분하지 않는 소비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구분한다는 비중도 과거 응답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증가폭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기에 이제 개선 사항을 물어봤을 때 이제 뭐 가격도 있지만 이제 단단함이나 뭐 당도, 이제 저장성 등에 좀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제 응답한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향후에도 이렇게 뭐 단단하면서 좀 오래 저장할 수 있는 딸기의 그 품종이 개발이 된다면 딸기 소비는 향후에도 더욱더 원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어디서 이제 섭취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정 내에서 소비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를 연령별로 쪼개 보면은 이제 5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가정 내에서 소비한다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연령이 낮을수록 특히 20대에서는 가정 내에서 소비한다는 것보다는 뭐 외식이나 급식 이런 가정 외에서의 소비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제 가정 내에서 이제 소비되는 토마토 품종들보다는 이제 가정 외,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그 외식 업체 등에서 사용되는 토마토 품종이 더욱더 이제 그런 토마토 품종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품목별 수출입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일본으로 수입되고 있는 이제 그 파프리카 중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운송료가 적게 드는 등 이런 가격적인 이점으로 우리나라의 파프리카가 일본 내 점유율이 가장 높긴 했는데요. 이제 2017년을 기점으로 국내산 생산량도 좀 감소하였고, 그다음에 그 일본의 그 엔저 약세로 이제 국내산 가격 경쟁력이 조금 줄어듦에 따라서 수출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역시 파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대부분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2019년 이후에 이제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제 일본 내에서 토마토를 이제 토마토를 생산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토마토 양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딸기입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싱가포르가 홍콩을 위주로 해서 수출이 되는데, 최근에는 싱가포르가 홍콩 이외에 뭐 이제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까지 수출국이 확대되며 수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딸기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딸기 품종인데요. 딸기가 좀 오래 저장이 되면서 좀 단단하게 오래 저장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과거에는 매양이라는 품종이 그 수출 품종으로 담당했는데,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금실이라는 품종은 그러한 매양 품종의 특성에다가 매양보다도 좀 더 크고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아서 지금 그 수출국 현지에서 그 금실에 대한 그 현지 반응이 좀 좋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아마 좀 더 수출량은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뭐 이제 단호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뉴질랜드에서 수입이 들어왔는데, 현재 뉴질랜드 그 산지 작황이 좋지 못함에 따라 지금 현재 수입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2024년과 이제 향후 10년 중장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이입니다.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영호남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서 2024년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 이제 생육 중인 겨울 작황인 그 영남 지역에서의 오이 생육이 좋지 못해서 그 생산량은 재배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전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다음은 호박입니다. 호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영호남 지역과 그다음에 경기 강원 지역 위주로 해서 재배 의량이 감소해서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뭐 금년산 작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전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상 여건으로 인해 생육 기상 여건도 나빴고,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 피해도 있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이 줄었어도 생산량은 전년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다음은 풋고추입니다.
풋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 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줄었음에도 이제 여름철인과 가을철 이제 주산지인 뭐 그 강원 지역과 이제 그 호남 지역에서 재배 의향이 좀 크게 감소해서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현재 생육 중인 영남 지역에서의 그 생육이 전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전 피해도 심했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유류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적절한 가온을 하지 못해 작년엔 작황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기상 여건도 전년보다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생육 상황도 양호해서 생산량은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다음은 파프리카입니다. 뭐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영호남 지역에서의 재배 면적 변화는 크지 않은데 그 강원 지역에서 이제 토마토 등 이제 타 작목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24년 토마토 재배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 생산량은 하지만 그래도 그 전년이 너무 좋지 못해 전년 이제 뭐 바이러스 피해나 이제 생육이 좋지 못해서 생산량은 재배 면적이 좀 감소했어도 전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뭐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이나 뭐 이제 강원 지역에서 전년보다 재배 의향이 증가해서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뭐 생산량 역시 뭐 지금 현재 생육 중인 뭐 이제 그 토마토의 생육도 좋고 금년에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농가가 종자를 선택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이제 품질이긴 한데 이제 수확량도 이제 작년의 조사치보다도 더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이제 종자도 이제 다수학 그 종자들이 많이 선택이 된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생산량은 재배 면적과 이제 단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음은 수박입니다. 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정식기 때 그 여름철 그 수박의 증감에 따라 수박의 재배 의향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2024년 재배 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황 자체도 한 평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작황이 너무 좋아서 작년 작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생산량은 전년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딸기와 참외입니다. 딸기와 참외 모두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딸기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철에 이제 장마로 인해서 육묘에 약간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2024년 이제 딸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이 되나 참외 같은 경우는 전년에 이제 성주 지역에서의 기상 여건이 굉장히 좋지 못해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는데 올해는 이제 현재까지 생육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이제 조사되고 있어서요. 생산량은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중장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이와 풋고추 모두 이제 재배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서 면적은 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품종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재배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생산량 감소 폭은 이제 재배 면적 감소 폭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토마토와 호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비가 토마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호박은 그나마 다른 작목에 비해서 재배가 원활하기 때문에 농가에서의 선호가 증가해서 재배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요. 이로 인해서 생산량도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수박과 참외입니다. 수박과 참외 모두 이제 재배 농가의 고령화와 뭐 참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성주에서 대부분 재배가 되는데 성주에서의 인구도 감소하고 또 가장 중요한 젊은 층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재배 면적은 향후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러한 이유로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파프리카와 딸기인데요. 두 품목 모두 뭐 국내에서 수요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량도 증가로 인해서 재배 면적은 향후에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이로 인해 생산량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현진 부연구위원께서 단기 임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단기 임산물 수급 전망에 대해서 맡게 될 산림경제연구실 안현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제가 발표하게 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는 임산물 전체 수급 동향을 단기 임산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세급 품목별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품목은 표고버섯, 고사리, 떫은감, 밤, 대추와 같은 단기 임산물입니다. 네, 먼저 단기 임산물 수급 동향에서는 임산물 전체적인 생산액 추이, 단기 임산물 소비 물량, 그리고 단기 임산물 소비자 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임산물 생산 추이입니다. 2022년 임산물 생산액은 7,258억 원으로 전년보다 7.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산물 생산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순임목 생장액의 비율인데요. 이것은 37.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기 임산물은 29.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토성류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단기 임산물 생산액 추이입니다. 2022년 단기 임산물 생산액은 2조 2,6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0.9%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대비 생산액 폭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은 잣으로 나타났고요. 감소폭이 가장 큰 품목은 머루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액 추이 중에서 임가 인구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현재 임가는 10만 600가구, 임가 인구는 21만 명, 재배업 인가는 9만 4천 가구로 전년 대비 약 1.9%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가 인구는 전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삼나물 재배 임가로요. 3만 가구가 3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단기 임산물 소비 동향입니다. 최근 10년 1인 1일 식품 공급량 기준 주요 임산물 소비량은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은 2012년 이후 연평균 2.2%, 표고는 2019년 이후 연평균 3.0% 정도로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산나물 같은 경우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감소세를 나타나는 등 약간 품목별로 그런 소비량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비자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소비자들은 밤, 떫은감, 고사리의 구입 빈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고 대추와 표고의 구입 빈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임산물을 구입하는 장소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로 나타났습니다. 단기 임산물 수출입 동향입니다. 수출은 2022년 대비 증가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밤의 수출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임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품목별 동향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의 전반적인 생산 동향, 유통 및 가격 동향, 수출입 동향, 그리고 향후 전망 등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고버섯 생산 동향입니다. 2023년 표고버섯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5.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6% 감소한 21,626톤 내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표고버섯 생산량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은 2023년 12월 기준의 가격인데요. 가락시장 생표고 중품 평균 도매 가격은 4kg당 25,023원이고요. 이것은 전년 대비 약 0.2%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동향입니다. 그 2023년 생표고 수입량은 4,882톤으로 전년 대비 약 17.0%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표고와 조제표고 수입량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산 톱밥 배지 수입량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하여서 중국산 톱밥 배지의 수입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표고버섯 수급 전망입니다. 2024년 생산량은 그 작년보다 5% 감소한 약 25,544톤 내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입량 같은 경우는 그 2023년 대비 약 1.5%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전망인 2033년 생산량은 2024년 대비 약 12.0% 감소한 19,031톤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입도 그 향후 10년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서 2023년 대비 약 13.0% 증가한 22,030톤 정도가 2033년의 수입량으로 추정됩니다. 즉 국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줄어들 것이고 수입량은 이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고사리에 관해서 고사리 품목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리 생산 동향입니다. 2022년 고사리 생산량은 9,902톤으로 추정되었습니다. 9,902톤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 고사리 생산량은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한 8,874톤 내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격 동향은 현재 2023년 12월 기준 상품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약 6.2% 상승한 78,427원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고사리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 앞으로 그 가격이 이렇게 더 크게 상승하거나 그럴 그 요인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크게 우려는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동향입니다. 2023년 수입량은 1,138톤으로 전년 대비 약 25.3% 감소했고요. 2023년 수출량은 46톤으로 전년 대비 약 578.9%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 578.9% 증가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적인 수출량이 46톤으로 매우 작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인 수출량이 매우 작지만 이렇게 단기간 동안 그 수출량이 많이 증가한 것을 보면 왠지 그 좀 굉장히 그 저희가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수급 전망입니다. 2024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2.4% 감소한 8,661톤 정도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고요. 향후 10년, 즉 2033년 생산량은 6,960톤 수준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인구의 고령화와 그 노동 확보가 어렵고 또 그 국민들의 식생활이 점점 서구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앞으로의 생산량과 그리고 또한 소비는 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임산물에서는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떫은감입니다. 그 2022년 떫은감 생산량은 그 18만 5,592톤으로 저희가 그 발표가 되었고요. 2023년 떫은감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8.0% 감소한 17만 745톤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감소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기상 이변과 여러 가지 그 잦은 강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좀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는 좀 굉장히 그 생산량을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추정을 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생산량 감소가 집계되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생산량이 많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그 우려해 주시면은 그 부분을 약간 고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격인데요. 그 2023년 12월 15일 그 조사된 수치에 따르면은 둥시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약 110% 상승, 대봉시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약 91.7% 상승, 반시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약 58.2% 상승,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 상승의 원인은 그 여러 가지 이상 기후나 그런 것들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세계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도 그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좀 가격이 좀 지속적으로 그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동향입니다. 2023년 건조감 수출량은 232톤으로 2022년 대비 5.7% 정도 감소하였고요. 2023년 건조감 수입량은 496톤으로 2022년 대비 7.8% 감소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수급 전망입니다. 2023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16만 7,330톤으로 전망됩니다. 그 2023년 같은 경우도 생산량이 올해보다는 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소되는 원인은 그 많은 임산물들이 다 그렇지만 그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또 그 소비자들의 임산물 비선호로 의한 소비 위축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많이 생산량이 감소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33년 향후 10년 같은 경우는 13만 9,511톤 수준으로 굉장히 그 많이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이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조금 더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밤입니다. 현재 2022년 밤 생산량은 43,220톤으로 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0년간 연평균 조금씩 이렇게 생산량이 감소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밤 생산량은 2022년 대비 3.0% 감소한 41,924톤 정도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한 이유는 여름철 비와 폭염 등으로 인해 전체 수확량 감소가 많이 예상됐으나 그러나 중부지방 중 만생종 수확량이 좀 비교적 양호하여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 동향입니다. 생산자 대부분은 이 밤을 지역 농협 또는 산림조합 수매에 출하하고 일부 산지 수집상 등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2023년 가락시장 그 상품 기준 밤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한 11.8% 현재 상승된 상태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출입 동향입니다. 2023년 밤 수출량은 5,502톤으로 2022년 대비 약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밤 수입량은 9,657톤으로 2022년 대비 약 11.9%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전망입니다. 2024년 생산량은 2023년 대비 약 3.0% 감소한 4665톤 정도로 저희 전망될 것입니다. 2033년 향후 10년 그 생산량은 3만 7천 톤 수준 내외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도 재배인가의 고령화와 재배 면적 감소, 고령목 비율 증가 등 요인으로 향후 이제 생산량은 조금씩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대추 생산량은 2012년 대비 약 1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023년 대추 생산량은 2022년 대비 한 1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생산량은 한 7,036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추의 그 생산량이 그 감소한 이유는 개화기 기상 상황이 양호하지 않아서 착과량이 많이 감소하였고 또 여러 가지 고온과 잦음기 등으로 낙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작년에 그 생산량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유통 및 가격 동향입니다.
그 현재 2012년 기준 건대추 특품 생산지 평균 가격은 킬로그램당 13,23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건대추 특초의 산지 평균 가격은 11,277원으로 전년 대비 약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현재 대추의 수요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추 같은 경우는 좀 대부분 제수용이나 그 차례나 설용으로 많이 지내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그 명절 차례나 이런 것들을 지내는 비중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대추가 사실 소비가 많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 요인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그 생산량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동향입니다. 2023년 건대추 수출량은 11톤이고 2022년 대비 13.4% 감소하였고요. 그 수입량 같은 경우도 2022년 대비 약 29.8%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대추의 그 소비 요인이 없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이 좀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2020년 급격하게 수입이 증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게 되었던 냉동대추 같은 경우는 그 관련 부처들의 그런 여러 가지 노력과 그 관세적인 그런 조치를 통해서 2020년 이후에 그 또 수입이 그렇게 급격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고요. 또 2023년 냉동대추 수입량은 약 1톤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즉 2020년처럼 급격하게 냉동대추가 수입되는 그런 모습은 향후 그렇게 많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급 전망입니다. 2024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한 6,755톤 내외로 전망되고 있고요. 2033년, 즉 향후 10년 후의 생산량은 4,678톤 수준으로 앞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그 설 성수품인 그 밤과 대추의 그 수급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밤과 대추가 생산량이 많이 줄고 그래서 혹시 설 수급에 어려움이 겪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밤대추 생산량은 감소한 것은 맞으나 밤은 특대율이고 특대율, 건대추는 특별초의 비중이 현재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성수품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간 높은 킬로그램당 약 6,000원 내외의 가격으로 거래될 것으로 설 성수품이 거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대추 또한 올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그 작년 저장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아마 설 성수기 가격은 현재와 좀 비슷하거나 현재보다 약간 높은 킬로그램당 1,700원 전후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거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제3부 3분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균형원의 박기환입니다. 앞에 저희가 이제 과일, 과채, 그다음에 이제 단기임산물 해서 세 가지 이 종류별로 이제 발표를 마쳤고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가 사전에 그 질의를 조금 받은 것도 있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오늘 주신 질문지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이 질문지를 작성을 안 하셨지만 손을 들고 꼭 질문을 하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질문지를 받은 것부터 우선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께서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들은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적으로 이제 혹시 제가 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농가분이 아마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농산물을 재배하려고 한다면은
전망이 좋은 품목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중장기 전망, 또 생산 면적, 소비량, 수입량 등을 복합적으로 보아야 하나요? 어떤 지표를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우리 원예 실장이 여러 가지 품목을 이제 관할하고 있으니까 원예 실장님께서 또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네. 조금 준비하는 동안 하나만 더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채입니다. 과채고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딸기 수출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그 중동 지역의 수출 관련해서 이제 정부 차원의 협력이 확대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 딸기의 그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지역의 수출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중동 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것이 없는지 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아까 이제 과채 발표하셨던 신석철 그 전문연구원이 답변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과일도 이제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아까 샤인마스카റ്റ് 이제 그 면적 또 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포도 가운데 샤인마스카റ്റ് 수출이 가장 많은지 또 주요 수출국은 어디인지가 궁금하시다고 적어주셨고요. 또 아마 수출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사과 이게 만감류 중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요 수출 품종이 무엇이고 또 사과 수출국이 어딘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과일 부분은 우리 김원태 실장님께서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우리 안현진 박사님께서도 하나 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질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이제 대추인데 이 품종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과 대추의 이 전망이 어떤지. 그다음에 은행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답변이 가능할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산림관 측에서 은행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안현진 박사님께서 요 답변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먼저 마이크는 거기 있죠? 제 걸 드릴까요? 예. 자, 그러면 먼저 아까 질문하신 내용 처음에 있는 거부터 좀 답변을 하시고 질문지는 저를 답변하셨으면 좀 주시고요. 네. 네. 예, 전망이 좋은 품목을 선택을 할 때 중장기 전망, 뭐 면적, 소비량, 수입량 복합적으로 봐야 되느냐, 어떤 지표를 보는 게 좋은 건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세요라고 답변을 드리고 나서 그걸 보고 선택을 하셨는데 답에 망하면 제가 아주 거짓말한 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저는 전반적으로 그 품목을 볼 때에 저는 이제 국내 소비량을 좀 먼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 품목이 재배 면적이 그 감소 폭이 큰지 작은지, 그리고 저희들 이제 그 농업 전망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수출입 전망도 같이 내드리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이 이 품목에 대한 그 수요가 지속될 것인가, 그 부분은 역시 뭐 소비를 봐야 될 텐데, 근데 다만 저희들이 그 내세우고 있는 소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그 생산량에서 수출과 수입량을 빼고 빼고 난 양을 이제 그 1인당 인구수로 나누어서 이제 그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소비량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역시 이제 그 전반적인 그 소비자들의 그 소비 패턴 흐름, 이런 부분들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그 지금 샤인머스켓처럼 샤인머스켓 그 열풍이 열었었는데 어느 쪽에서 샤인머스켓 제품을 식재를 하면 돈을 번다더라 해가지고 뒤따라가서 이제 재배를 하는, 영농을 하는 그런 형태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그 품목을 가지고 성공하시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을 주신 그 선생님께서 가장 재배하기에 자신 있어 하는 품목,
그 품목을 그 가장 기술력이 높은 품목, 그 품목을 재배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 조금 어렵죠. 그죠? 이제 재배 품목에 왜냐면은 이제 그 신기로 예를 들면 식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귀농을 하시거나 하실 때 가장 고민스러운 게 어떤 품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요 질문을 주신 선생님께서는 이제 재배를 하시면서 뭐 예를 들면 품목 전환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소비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그 생산 동량이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국내 재배가 면적이 이미 늘어나는 것들은 그죠? 이제 뒤늦게 들어가셨다가는 수급에 문제가 생길 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배의 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까 이제 품종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뭐 과일에서 포도는 뭐 샤인머스캅이 늘었다가 줄고 뭐 포도는 이제 후지개가 줄다가 지금 이제 뭐 다른 품종들 지금 아리스라든지 또 뭐 이런 품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을 저희가 한번 보시고 또 하나 저희가 1년에 한 번씩만 이 전망 대회를 합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이제 관측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매월 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됐겠지만 이 질문은 대답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다음이 과채 그 딸기 수출이었죠? 네. 예, 안녕하세요. 그 이제 과체류 중에 이제 수출되는 품목이 많이 없는데 그 중에 이제 딸기가 있고요. 이제 딸기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품종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딸기의 이제 그 품종 특성 중에 이제 좀 단단한 경도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돼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소비하고 있는 품종들은 이제 뭐 서량이 가장 많겠지만 이제 저장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요. 조금만 냉장고에 넣어놔도 쉽게 무르는 걸 이렇게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품종들은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져간다고 해도 이제 수출국에서 받았을 때 이제 품질이 뭐 많이 망가지면은 이제 어떻게 그쪽에서도 이제 유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실 같은 품종으로 이제 수출을 하긴 하는데요. 현재 이제 중동 쪽으로의 수출량은 이제 거의 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쪽에 대한 기후 중동 이제 많이 더운 나라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춘다고 해도 딸기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아무리 비행기로 가져간다고 해도 이 이제 기존에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그 뭐 바이어들과 이제 연계되어 있는 루트로 이제 빨리 그 딸기의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유통을 할 수가 있는데 중동은 아직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중동 지역으로 이제 수출은 지금 아직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 아마 이제 향후에도 어느 정도 그 중동 지역 내에서 시장이 갖춰져야 이제 좀 더 수출이 중동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이 갖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동 지역의 이제 수출은 뭐 딸기를 뿐만 아니라 사실 나가려면 이제 항공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수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2023년까지 이제 수출 물류비 보조가 돼서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그죠?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이 물류비 보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조금 중동 지역에 수출을 하시거나 이제 할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딸기는 아시는 것처럼 K 블루베리인가요? 이렇게 해서 저기 단일 조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쪽에 통해서 하시면은 예컨대 뭐 그 중동 지역과 우리나라가 MOU 항공 MOU를 해서 우리가 싱가포르 나갈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가를 낮췄잖아요, 물류비 단가를.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필요하다면은 중동 지역에 많이 수출이 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수출 그 노식품부의 수출진흥과랑 협의해서 이제 중동 수출에 대한 딸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과일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좀 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들도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요 답변을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이 다음이 제가 먼저 임산물부터 하신 다음에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 산림경제연구실 안현진이고요. 그 두 가지 질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은행에 대한 전망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향후 사과대출 전망이 어떤지 말씀드리셨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 산림경제연구실에서는 아까 발표드린 5개 품목 플러스 조경수까지 그 6개 정도 관측 품목밖에 그 관측을 하지 않고, 또 은행은 사실 임산물에서 그렇게 저희가 좀 그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크게 보고 있는 그러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은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답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서 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과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사실 지금 그 전통적인 그런 대출에 비해서 현재 사과대출은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과대출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보은 지역인데요. 지금 보은 지역의 그 사과대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쪽 그 시와 그 도에서 보은 그쪽 그 지역에서 굉장히 그 대출을 정책적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때 또 그 보은에서 지금 막 그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말 중에 하나가 그 대추는 과일이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약용이나 아니면 제수용으로 이렇게 그 하는 것 대신 매일 섭취하는 사과와 같은 과일로 이렇게 그 대추를 이렇게 소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 사과대추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많이, 지금 현재 좀 가격이 높은 편인데요. 앞으로 많은 재배자분들이 또 이 사과대추를 재배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대추에 대해서 더 좋은 인식을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난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은 아마 좀 그런, 네네. 아, 네네네. 혹시 뭐 답변이 좀 더 필요하신가요? 아, 네. 혹시 뭐 저기 우리 박사님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네,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네. 예, 뭐 저희가 뭐 만약에 그 혹시 특별한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면은요, 저희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자료 한해서 네, 많이 공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기 김원태 박사님 아까 저기 나왔던 이야기 또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포도하고 사과, 망감류 주요 수출 품종, 수출 대상국을 여쭤보셨는데요. 먼저 포도는 샤인머스켓이 그 포도 수출의 약 한 9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주로 수출되는 국가는 대만, 뭐 베트남, 홍콩 등에 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사과는 저장성이 강한 이제 후지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양은 많지는 않고요. 사과 수출도 역시 뭐 대만, 뭐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망감류는 글쎄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 감귤류는 거의 노지온주 위주로 수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망감류에 대한 수출은 극히 좀 아직까지 제대로 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망감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미국, 캐나다 중지로 이제 주로 수출이 되고 있고, 아니 망감류가 아니라 노지온주는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지로 수출되고 있고, 망감류 수출은 아직 극히 뭐 아직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망감류 수출 정보를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뭐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다시 그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다시 또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세하게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감귤에 통틀어서 수출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뭐 그 무역협회 자료를 가면 국가별로 나오기 때문에 AS 코드만 분리하면 다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품종별로 따져서 나가면은 요거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추후에 다시 더 상세하게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또 질문을 궁금한 게 많이 주셨는데, 요거는 일단 그 안현진 박사님께 그 단기 임산물 쪽에 몰아서 저희가 한번 질문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표고버섯, 아까 이제 수입량이 증가를 했는데 이 수입량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수입산 표고버섯은 어느 분야에서 많이 소비가 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요 표고버섯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고사리 수출량 이제 급격하게 늘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578%가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고, 이제 또 하나가 임산물 중에서 특용작물인데 특히 산양 상삼의 현황과 전망, 그 다음에 이게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수액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품목이 표고버섯이랑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고사리 수출, 그다음에 산양산삼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은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입 표고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고 이렇게 먼저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은요. 그러니까 수입 표고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그 음식에 그 들어가는 부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그 우리가 그 표고버섯이 메인 요리가 아니고 그 주재료로 그 삼계탕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국물 요리나 이런 거를 할 때 그 국물을 내거나 할 때 표고버섯이 이렇게 그 부재료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재료로 들어가는 표고 같은 경우는 사실 품질 좋은 국내 표고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요. 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표고를 이용해서 그렇게 국물을 내거나 아니면은 그런 그 식품의 그런 그 중간 요리 그런 그 부재료로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임산물을 소비하는데 그런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그런 식당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서 소비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당이나 이런 상업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단가가 아무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산 표고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좀 많이 수요가 되고 있고요. 또 건조 표고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많은 조미료나 이런 것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그 고사리 수출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게 46톤 정도면은요. 이게 저희가 이거를 그 유심하게 보지 않은 게 46톤 정도 수출은 이게 그 개인 뭐 그런 한 명의 수출업자분이 그냥 개인이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그 수출 분량입니다. 사실 이게 어떤 조직적인 그런 유행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인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개별적인 수출업자분께서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하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 수치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작고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원인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봤을 때 그냥 개인 수출업자분께서 조금 이렇게 좀 거래를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추세가 계속 될 건지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고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양삼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 품목으로 그 주요 품목으로 이렇게 전략 품목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먼저 산양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그 주요 전략 품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양삼을 그 생산하는 나라가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굉장히 많고요. 또한 이 산양삼을 보면은 주로 이렇게 그 대만이나 이런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그 서양 국가에서도 이제 그 이 산양삼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그러니까 수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그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산양삼도 우리나라의 인삼이 굉장히 그 국가의 그런 주요한 그 수입 경쟁력으로 많이 경쟁품으로 많이 인정을 받는 것처럼 이 산양삼도 이렇게 많이 그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그 전략 품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장 그 큰 이유는 그 다른 국가에서 그 저렴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품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운다면 충분히 그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좀 끝나고 또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기회를 드릴 때 그때 또 질문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답변을 조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우선은 좀 그쵸, 이게 민감해서 질문이 꼭 나올 거라고 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수입사가의 국내 반입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국내 사과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요거는 김은태 실장께서 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딸기, 파프리카 등 그 신선도와 이제 수출 이런 거를 고려한 요인을 보면 이게 토경이냐 양액 재배냐가 관건이 아닐까요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파트에 대해서 아마 답변이 조금 가능하다면은 저기 신선철 전문연구원께서 해주시고 뒤에 제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에 또 이제 질문 주신 게 과일 수출이 증가를 하는데 이게 수출국, 예를 들면 이제 대만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사용하는 농약 성분에 이 IT나 MRL 등이 적용되지 않아서 수출에 에러가 있는데 국가 차원의 신속한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과가 예전에 대만에 수출 잘 됐다가 이제 농약 검출 때문에 전수 조사가 들어가서 이제 사과 수출이 좀 에러를 많이 겪었고 이제 줄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국가 간에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고시를 할 때 이 농약의 검출에 파지티브 시스템 갔을 때 이것이 허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은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농식품부랑 과랑 좀 협의를 한 다음에 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사과 수출이 증가하려면은 아무래도 대만 시장을 봤을 때 농약에 대한 그 부분이 주셨으니까 요거는 저희가 농식품부의 원예 경영과라든지 아니면 혹은 검역 이쪽에 해당되는 데다가 연락을 해서 이런 의견이 왔으니까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먼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일 수입사 가이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김 박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사과 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가 되면서 일부 언론에서 그 사과 수입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수입을 하게 되려고 하면 일단 이제 그 수입 위험 분석 평가를 거쳐야 되는데요. 지금 일본이 그 총 8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 그 분석 단계 중에서 일본이 관리 방안 평가 단계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 또 미국하고 뉴질랜드 정도가 지금 3단계 예비 위험 평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주로 이제 수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곳이 이제 미국하고 뉴질랜드이거든요. 근데 이 수입 예비 위험 평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수입이 진행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계속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평가가 만약에 이 평가가 통과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 병해충에 대한 국내 위험 평가를 또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위험 평가를 거치는 것이 그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소요가 되는 단계이고, 또 그 개별 병해충 하나하나에 대해서 위험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이렇게 그 수사가 수입이 진행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고요. 또 이런 그 개별 병해충 위험 평가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는 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수입 사과에 대한 어떤 관리 위험 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위험 평가까지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서류 작업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만, 이 3단계, 3단계에서 5단계까지 거쳐가는 동안에 시간이 그렇게 단기간에 사과가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위험 평가를 거치는 동안에 국내 사과 올해 생산량이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전년보다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과 가격은 좀 안정화될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사과를 수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들은 바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가 크긴 하지만 농식품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 특히나 이제 그 동양계 품종,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품종 개발을 많이 해서 이제 동양 쪽으로, 그리고 또 이 아시아 쪽으로의 수출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수출이 만약에 이런
그 수입 위험 분석 단계를 다 통과를 하고 수출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한 논문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사과 생산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한 30% 정도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그 피해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이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이렇게 검역을 이렇게 비관세 장벽으로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사과 높은 가격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 이제 사과 생산량 이제 새사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어떻게 좀 그때까지 뭐 이 사과 수입이 진행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미국 사과 수입을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단계가 있는데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를 시장을 열면 상대방이 시장을 또 하나 열어야 돼요, 그죠? 이게 서로 상호간의 그 원칙이기 때문에 이 수입 허가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게 협상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미국 사과 수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틀림없이 피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피해 계측 또 이런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요거는 만약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관측센터에서 다루기보다는 저희 연구부서에서 필요하면은 이 부분은 다 다룰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되면 저희가 자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자 딸기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을 만약에 이렇게 할 때 토경이냐 양액 재배냐가 관건이 아닐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뭐 답변이 가능하시면 신성철 뭐 전문 연구원 조금 답변하시죠. 네. 네, 뭐 딸기나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그러니까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재배 방식이 이제 토경 재배냐, 뭐 양액 재배냐에 따라 뭐 이제 수출이 뭐 되냐 안 되냐를 나누기보다는요. 그래서 일단 뭐 딸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품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토경이냐 양액이냐에 보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 수출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런 특성을 이제 수출국에서 원하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뭐 토경 재배를 해서 이제 우리가 막 뿌리째 들어간다 그러면은 토경 재배할 때 수출은 하기 힘들겠죠, 그죠? 이제 왜냐하면 그쪽에서 식물 검역할 때 이 토양은 반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마다. 그런데 이게 딸기나 파프리카는 사실 토양이 이제 뿌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과실을 따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토경이냐 양액이냐 수출에 있어서는 크게 관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뭐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재배하면서 거의 다 대부분 양액 재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도 양액 재배 쪽에 많이 나가고 딸기도 지금 다 수막 재배 하시면서 이제 수경 재배도 요즘 많이 하시기 때문에 딸기 수출도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양액 쪽이나 수경 재배하시는 쪽이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는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딸기는 또 품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얘가 이제 수출됐을 때 물러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금실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품종을 잘 한번 관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과 배의 생산 동량과 이 감귤 가격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과일 간의 대체성이 이 소비자 선택에 큰 비중에 그러니까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아까 설명드릴 때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된 것은 이런 대체관계 때문에 이쪽 과일이 예를 들면 아까 뭐 토마토라든지 뭐 이런 쪽에 생산량이 늘어도 대체 과일에 대한 소비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하는 설명이 있으니까 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마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김원태 실장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 사과와 배와 감귤 간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뭐 제가 뭐 탄성치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예, 감귤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 나오는 출하되는 시기가 뭐 이제 11월 보통 노지온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요, 뭐 11월부터 이제 뭐 한 2월 정도까지 이렇게 뭐 출하가 되게 되는데 그 시기에 일반적으로는 뭐 딸기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단감 이런 부분들하고 보통 이제 대체가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사과와 배 생산량 자체가 너무나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복숭아까지 그랬고요. 그런 단계에서 7월, 8월부터 계속 이제 그 과일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면서 의도적으로 감귤 쪽으로 이제 그 수요를 돌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감귤 쪽으로의 대체 수요를 유도한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뭐 그 아까 설명드릴 때에도 사과, 배의 과일 가격 그 대체 과일의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 증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노지온주는 그 다른 과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황이 좀 나쁘지는 않았던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과와 배, 감귤이 이렇게 대체 관계가 크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예외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말씀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그 한 3년 전에 그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수입 과일과 이제 뭐 국내 과일과 대체 관계를 한 보고서가 있고요. 이 안에 이제 과일 간의 대체 관계도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연구 보고서에 검색을 하시면은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더 구체적인 뭐 대체성이라든지 이런 거 숫자가 필요하시면은 그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그 관계가 다 돼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가 또 아까 저희가 전망치를 낼 때 이 모형에 사실 그 과일 간의 대체 관계에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탄성치가 혹시 필요하시면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좀 주시면은 그거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했는데 작년에는 질문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셔가지고 그 프로에 계신 분들한테 마이크를 드리고 또 직접 질문도 받았습니다만 오늘은 그 질문을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골고루. 그래서 저희가 질문 주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은 다 끝났는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5시 10분까지인가요? 네, 10분까지라서 조금 지금 시간이 오버됐긴 했습니다만 질문을 이제 꼭 그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한두 분 정도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뭐 건의여도 되고요, 질문이어도 되고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오늘 충분히 뭐 질문을 다 주셔가지고 아직 그 네네 선생님, 네. 제가 네, 죄송하지만 소속이랑만 저는 간단히 그 부탁드립니다. 수출업체를 하고 있는 진산텐시 황병대라고 합니다. 그 과체류 수출품 아까 제가 여쭤봤던 딸기나 파프리카의 문제가 물론 품종이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왜 그 수출을 많이 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제가 20년 전에 딸기를 초창기에 수출을 많이 하다가 그친 이유가 뭐냐면은 이열한 소비자들은 그 재배 과정에 대한 것들 때문에 맛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제 수출업자나 생산자들은 그 저장성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품종이 매향이나 뭐 육보나 이런 거였죠. 그 서양 같은 경우가 저장성이 좋다고 하나 옛날만큼 못 되고 생산량 때문에 그렇게 밀고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연구원에서는 미처 그 파악 못하는 부분이겠지만은 양액 수출로 인해서 양이 증가한다고 그렇게 지표 삼을 게 아니고 재배 과정에서의 품질이 그 품종 못지않게 그 신선도 저장성이
수출 소비자, 수출지 소비자에게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수출을 그만뒀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연구원에서도 한번 좀 눈여겨볼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저희들 수출 이제 뭐 매양이라든지 딸기 같은 경우 말씀하셨지만 이게 생산 과정에서 이제 수출 나갈 때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수출국의 뭐 품종이 굳이 아니어도 이게 생산 기술에서 문제인 건지 이거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좀 수출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좀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료가 되면 또 선생님이 또 공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럼 한 분만 또 하고 저희가 시간이 사실은 6분이 오버가 돼가지고요. 네, 선생님 한 분으로 질문을 받고 내년에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순창에서 올라온 이한이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표고버섯에 대해서 그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국내에서 그 표고버섯 재배하는 게 그 배지가 수입 배지가 들어와 가지고 그 배지로 해서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뭔지 그렇게 따로 분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박사님 가능하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 그 표고 품목에 대한 담당자는 아니지만요. 제가 아는 한에서 조금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국산 배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재배한 그 표고가 어느 원산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러 번 이렇게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그 어느 나라에서 더 이렇게 많이 재배하고 어느 나라에서 얼만큼 많은 시간이 있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국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중국산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어서 더욱더 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 중국산 배지가 어느 정도 몇 %의 확률인지 그거는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우리나라에 그 들어온 중국산 배지로 인해서 그게 굉장히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는 제가 어디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 시장 조사 같은 데서 좀 들은 적이 있고요. 또 그렇게 중국산 배지로 이렇게 그 키워진 그 표고버섯이 이게 좀 그 수입산 그 중국산으로 이렇게 그렇게 카운트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 부분은 이 그 중국산 배지의 문제라든지 이것들이 이제 과연 국산인가 중국산인가 하는 문제들은 향후 조금 더 이제 그 많이 이렇게 그 여러 이렇게 그 관계 부처분들과 아니면은 그 농민들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렇게 그 법을 바꿔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좀 법이 바뀌면서 혼란이 조금 더 가중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그 반영되고 의견이 반영되고 변화된다는 그러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저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아마 중국산 배지에 대한 그 결론은 제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또 산림경제연구실에 또 표고버섯을 또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계시니까 그 박사님 나중에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연락을 좀 그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조금 민감한 문제도 있고 한데 아마 연락을 하시면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산림청하고도 협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또 전망대회가 하루 종일 그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되게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그 자료를 작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 또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